헌재 주변으로는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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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100m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고요.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이 장소를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최고 수준의 철통 보안이 필요한 만큼 헌재 주변을 지금 진공 상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게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송미연 변호사님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 약 72시간 전에 선고기일 공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직후부터 그 경찰이 지금 안국역 일대를 거의 샅샅이 봉쇄하다시피 하고 있죠. 네. 지금 화면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안국역 주변에 차벽을 세우고 지금부터 이제 안국역의 주요 출구들은 다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저 일대 뭐 화학물질 이런 것들까지 다 통제를 하고 결국에는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선고 전후로 뭔가 소요 사태나 그밖에 어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만한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을 지금 진공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벌어질 수 있는 뭐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 이런 것도 저 차벽을 통해서 좀 물리적으로 분리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포 비상령, 의로 비상령 등등을 동원해서 서울에 그 경력 14,000명을 배치한다는 그런 보도들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헌재만 이렇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 주변까지 철통 보안을 하겠다는 거네요. 완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그날은 드론도 띄울 수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민간인들이 요즘 드론이 아주 잘 나와가지고 드론을 띄워서 혹시 모를 불상사가 또 생길 수가 있고 그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것까지 모두 과다할 만큼 이렇게 비상 경계령을 내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학교 13개 학교도 모두 휴교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100%의 경찰력을 유지해가지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때처럼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경찰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경찰이 또 최고 비상령이죠. 가포 비상명령을 발동했다고 합니다. 기동대 14,000명의 특공대도 투입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제 이례적으로 김영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건물 주변을 걸어다니는 모습이 언론에 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고기일 고지를 한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판관 8명 가운데 1명인 김영두 재판관 저렇게 대외적으로 노출된 적이 출퇴근 모습 말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직원들 대동해서 헌법재판소 주변 둘러보는 모습이 언론에 의해서 포착이 또 됐거든요. 소영주 대변인님, 네.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 뭐 이제 그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말씀한 대로 헌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방어 체제나 이런 그 시설 점검을 좀 하는 것이고 네. 김영두 재판관이 차기 헌재 수장으로 유력하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가 그런 나오고 의미에서 있죠.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둘러본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좀 마땅할 것 같고요. 당연히 헌법재판관들도 불안하겠죠. 지난번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서부지법에 뭐 백색 테러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현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헌재도 그렇게 또 난동과 나집이 없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 차원에서 둘러본 것이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중계도 허용을 했는데요. 박민영 대변인님, 이게 20명에게 지금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방청 신청이 폭주했다면서요. 거의 뭐 9만 명이
접속을 동시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루 만에 9만 명이 접속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까지 허용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인 그런 관심도가 지대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이게 어떤 기일만 길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갑론을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처럼 뭔가 이 원사이드한 그런 양상보다는 쟁점들이 많았기도 하고 국민들이 그만큼 많은 의견들을 또 표출을 해왔던 건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뭐 이제 2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좀 그만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건 그냥 추첨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것은 지금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도 어떤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20명이지만 헌재 안으로 들어가서 방청을 하는 과정에서 뭐 소란을 피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필터링, 검증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무작위로 추첨해서 들어가는 건지. 제가 아는 바로는 좀 자동으로 좀 이렇게 뭔가 장치를 돌려가지고 그 선발을 하는 걸로, 전자추첨? 전자추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송 변호사님, 저도 좀 궁금한 게 외부를 이렇게 진공 상태로 만든다고 해서 소요 사태, 혼란 상태 방지하겠다는 게 지금 기조잖아요. 근데 내부로 좀 일반인들 출입 가능하게 한다면 혹여나 선고 직후에 내부에서의 혼란은 그럼 좀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그대로 둬도 되는가? 이 부분도 좀 걱정되는데 일반인 방청 허용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저 부분은요, 헌법재판소에 입장을 할 때 뭐 금속 탐지기 같은 것을 통과를 하고 또 몸수색 같은 것도 병행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은 헌법재판소 사무처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 뒤에 저 20명의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